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인생 매일 쳇바퀴처럼 반복해서 돌아가는 변함없는 삶이 요즘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었는데 그것마저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 많이 답답하네요. 그때의 일들을 잊어보려 열심히 일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이렇게 한다고 도망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자체가 저에게는 고통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매일 온전한 정신이 들지 않게끔 술에 의지한 채 눈만 붙이는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고통 누가 알아주겠어요? 저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이지만 어떤 식으로 빠져나와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남들처럼 웃으면서 지내고 싶어요. 그런 모습이 부럽기만 하고 저에게도 언젠가 찾아올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법을 알 수 있다면 하루빨리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네요.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곳 사연 채널에 상당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 나이 36살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들께서 길잡이가 되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3년 전쯤 저에게 사랑이란 걸 알게 해준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다가왔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었어요. 남편은 저와 만나기 전에 결혼을 한 번 했었지만 거기에는 전부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 집안은 재산이 좀 많은 편이었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 결국 이혼을 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집안도 못 사는 형편은 아니에요. 아빠가 운영하시는 사업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도 아빠 밑에서 일을 도우며 월급 받는 입장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 정도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생각하는 것도 많이 깊은 편이에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의 입을 책임져야 하는 회사 대표로 있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 정신연령이 높은 편입니다. 제약회사로 화성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서울에서 출퇴근을 했었죠. 그런데 오랫동안 장거리 출퇴근을 해왔고 서울에서 살고 있었던 그 집을 그대로 신혼집으로 결정을 했어요. 가끔 남편 회사에 찾아간 적도 있었는데 퇴근 시간만 되면 서울로 올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차량 정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이후 좀 더 일찍 서둘러 퇴근하면서 제 입장을 많이 배려해줬습니다. 5시쯤 퇴근하는 거와 4시쯤 퇴근하는 게 도착하는 시간에 거의 2시간 정도 차이가 나서 결혼 생활하는데 힘든 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도 1시간 일찍 퇴근하면 생각보다 집에 늦게 오지 않아서 한결 마음이 편했었고 언제나 저를 우선시 생각해주는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일과 집 밖에 모르고 회식은 직원들끼리 알아서 자유롭게 하는 편이 남편과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술과 담배도 하지 않아 저에게는 최고의 남편이었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 지 2년쯤 지났을 때 제 몸에 변화가 온 걸 느끼게 된 순간 산부인과에 찾아가 검사를 받아보니 임신을 하게 됐다는 놀라운 사실에 양가 부모님께 소식을 전하니 모두의 축복과 많은 사랑을 받으며 지낼 수 있었어요. 다행히 저에게는 입덧이 없어 남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편하게 임신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 밑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몸이 더 우선이라며 임신하는 기간 동안 집에서 요양하길 권하셨고 저 또한 첫 임신이라서 그런지 불안한 마음에 아빠의 말에 따르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집에서 최대한 몸에 안정을 취하며 조금씩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자라고 있는 아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미리 전화라도 주셨으면 뭐라도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요. 내가 그럴까봐 연락 안 한 거야. 몸 조심해야 하는데 시험이 온다고 오기 전에 바쁘게 움직이다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니 그냥 잠시 얼굴이나 보려고 들린 것뿐이니까 신경 쓰지 말 거라. 그나저나 우리 아들과 전화통화하면서 알게 된 건데 매일 음식 준비한다면서 임신 이후 하지 말라고 계속했는데도 고집 부린다고 걱정하고 있더라. 자기 남편 잘 챙겨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몸을 무리하면서까지 매일 하다가 유산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그러니 내가 볼 때 몸도 건강한 편이 아닌 것 같은데 삐쩍 말라서 호리호리해서 살짝만 쳐도 어디 하나 부러질 것처럼 약한 몸에 임신까지 되었으면 새아가 네가 알아서 신경 써야지. 이런 걸로 시험이 걱정시켜서야 되겠니? 웬만하면 저녁은 나가서 외식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건강식 잘 나오는 곳 많잖아. 시어미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알아들었겠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전화하셔서 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사했어요.
처음 인사드릴 때도 좋게 봐주셨는데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으신 모습에 저 또한 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집 잘 가도 제일 큰 문제가 시모와 며느리의 관계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위에서 듣긴 했었는데 시댁 집안 모두 정말 괜찮은 분들이셔서 너무 행복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장면을 제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 너무 놀라 아랫배가 당길 정도의 고통이 오게 되면서 거친 숨을 가다듬고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도망친 적이 있었네요. 하루 종일 정장만 입고 있는 남편의 셔츠가 색이 좀 변한 것 같아 셔츠를 새로 구입하려고 동네 앞에 있는 백화점에 잠시 들린 적이 있었어요. 임신한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배도 상당히 불러있었. 고몽도 시모가 걱정했을 때보다 많이 불어있어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숨이 금방 차더라고요. 그런 힘든 몸을 이끌며 남편 셔츠를 구매한 뒤 잠시 숨 좀 돌리려 카페에 들어가 생과일 주스 한잔하면서 잠시 쉬고 있는데 반대편 구석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본처인 거 잘 알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요즘 결혼 생활 좋은가 봐. 얼굴이 아주 활짝 폈네.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당신이 행동 똑바로 했어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진 않았겠지. 그리고 우리 이혼했으니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잖아. 만날 이유가 없다고 지금 나랑 장난해. 그 여자도 우리가 왜 이혼했는지 알고는 있어. 모르지. 내가 정말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난리를 쳐야 말을 들을 거야. 다시 얘기할 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말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나도 더 이상은 못 기다리고 참을 수 없어. 너희들 지금 무슨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소민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고 꼭 다시 연락할게. 나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둘은 알 수 없는 대화가 오고 갔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남편이 미안하다며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였어요. 분명 지금 시간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왜 둘이 만나서 소리를 높이며 싸우지만 난감해하는 얼굴로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걸릴까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아랫배에 통증이 와서 꾹 참으며 겨우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친 숨을 진정시키며 좀 전에 있었던 카페에서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봐도 좀처럼 무엇을 위해 둘이 만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람을 피웠다면 분명 눈빛부터가 달랐을 텐데 남편은 난처해하는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고 그녀는 남편을 증오하는 얼굴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서로 이혼을 한 상황에서 임신한 제가 버티고 있는데 둘이 몰래 만나고 있다는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기 때문에 남편이 들어오면 조심스럽게 물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시간인데도 연락 한 통 없어 더욱더 불안해졌고 되려 제가 전화 통화를 시도했는데 처음으로 받지 않았어요. 온갖 생각이 들면서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하자 뱃속의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힘들었는지 배의 통증을 계속해서 보내왔고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방에 들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 11시가 돼서야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지금 몇 시야? 연락은 왜 안 받는 건데?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어디서 뭐라고 들어왔길래 내 전화 안 받아?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다고 어제 얘기했잖아. 다행히도 예처리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오래간만에 회사 사람들과 저녁 같이 좀 먹었어. 그러다 보니 전화하는 걸 깜빡했네. 걱정시켜서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나는 중요한 계약이 있다는 말을 어제 듣지 못했었는데 솔직하게 말해 당신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 회사 사람들에게 나중에 물어봐. 정말이라니까? 일단 나 오늘 너무 힘든 상황이 많았거든. 일단 좀 씻고 나올게.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었지. 내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왜 계속해서 화장실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럼 오늘 어디 있었는지 나한테 말해봐. 어디 있었겠어? 당연히 회사에만 계속 있었지. 집에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알고 있잖아. 남편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 귀를 닫은 뒤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분명 저는 어제 중요한 계약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거기에 더해 카페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걸 봐선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 뒷조사가 필요해 보였어요. 이제 곧 출산까지 해야 하는데 정말 이혼한 전처럼 바람을 피운다면 찾아오게 될 불행이 너무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만 꿈꿔왔었던 일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남편의 성격상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모든 행동 하나하나 말투까지 예민해져 버렸고 전화통화나 문자하는 것 모두 의심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거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걸었고 남편의 뒷조사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핸드폰으로 남편이 출근하면서부터 집에 오는 하루의 일과를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받았고 한동안 특별할 것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했었습니다. 저도 예전과 똑같은 모습과 행동으로 의심을 사지 않게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점심시간대 회사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한참 뒤 다시 연락이 와서 확인한 순간 시댁에 도착해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댁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핸드폰으로 또 한 번 전송된 사진을 본 순간 엄청난 충격이 휩싸였고 불안할 때 나오는 버릇인 손톱을 깨물기 시작했네요. 시댁에서 남편과 시부모 그리고 이혼을 한 전처가 걸어 나오고 있었는데 시모의 손을 잡고 있던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아이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고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몇 차례 사진을 더 받으며 확인했지만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심장 박동수는 점점 빨라졌어요. 심부름꾼에게 절대 놓치지 말라고 얘기한 뒤 또다시 사진이 전송된 순간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말았습니다. 전송된 사진 속에는 남편과 전처와 그리고 아이와 함께 호텔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가운데 아이가 양손으로 부모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이었고 혼자 방 안에서 뒷조사나 하고 있는 저는 바람난 남편의 여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처량할 정도로 불쌍해 보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호텔을 찾아가 난리치는 것밖에 없었고 그렇게 한다면 너무나 큰 충격에 조기 출산할 것 같아 물을 쉬지 않고 들이키며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둘은 레스토랑에 들어가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운전대를 잡고 급하게 호텔로 향했습니다. 밥을 먹던 도중 둘이 입을 맞추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 더 이상은 남편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네요. 이성을 잃어버린 건 오래인지라 험악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고 뱃속의 아이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해줄 수 없었어요. 그렇게 허겁지겁 도착을 해 레스토랑에 들어가 주위를 살피니 한쪽 모서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이었는지 배의 통증이 지속적으로 오기 시작했고 남편과 전초 앞에 다가간 순간 저를 보며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된 채 화들짝 놀란 얼굴로 쳐다봤네요. 당신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여기 근처에 볼 일이 있었던 거야. 이쪽은 나와 이혼했던 전초야. 안녕하세요. 이쪽이 최근에 결혼했다고 얘기했던 분이시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지금 상황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다 설명할 테니 흥분 가라앉히고 저기 좀 앉아보세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임신하셨는데 몸 조심하셔야죠. 설명 무슨 설명 너희들이 나 몰래 만나고 있는 게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설명을 하고 이혼은 했지만 전초라서 지금은 내가 아내인 거 몰라 둘이 아주 좋아 죽더구만. 언제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건데 왜 지금까지 나한테 숨기고 있었냐고. 아이까지 있었던 것도 나한테 비밀로 했잖아. 모든 게 전부 거짓이었다고 둘이 입맞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정말이야. 믿어줘. 전부 다 설명할 테니까 제발 진정 좀 해. 너 같으면 이런 상황을 보고도 진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둘의 사랑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내가 이 모습을 보고 당신이랑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평생을 의심하면서 살게 될 거 아니야. 아이까지 있으니 아이 핑계로 둘은 계속 만나겠지. 결국 남편의 얼굴에 손이 올라갔고 남편은 제 팔을 붙잡으며 제발 진정하라고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옷깃을 잡으며 흔들기 시작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는데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어눌한 말을 하고 있었고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나이였는데 전초가 저를 보며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병원에 가니 청각을 잃었고 볼 수는 있지만 청각 장애인이 되었다며 아들이 남편과 전초에게와도 뽀뽀하라고 얘기해서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충격적인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옷깃을 잡고 계속해서 눈물을 보이고 있던 아이를 보게 되니 어느새 진정이 되었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할 거면 왜 이혼을 했고 저와 결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처가 댁에서 처음부터 결혼에 대해 반대를 했었지만 힘들게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나 열심히 살던 도중 갑자기 찾아온 아이의 장애의 평생을 자기 딸이 장애를 가진 자식을 키우게 할 수 없다며 점점 더 심한 박해를 하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며 그래서 아이를 남편 측에서 돌봐줘야 하는 상황까지 생겨 시모가 아이를 봐주고 남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초에게 자식을 보여주고 있었다며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존재를 숨긴 건 자기와 결혼을 하지 않을 것 같아 그게 두려워 숨기고 있었다며 제가 시댁에 갈 때는 전초가 잠시 아이를 봐주는 식으로 계속해서 상황을 모면했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혼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만난다는 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인연 끊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지만 몇 번이나 그런 시도를 했었지만 전초의 부모가 찾아와 더욱더 심하게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 자신들이 선택한 길 어쩔 수 없다 생각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날 거냐고 물어보자 자기 아들이 아직까지 이혼한 걸 모르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괴로운 표정을 보여주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의 상황 받아들여주시는 마음 넓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온전히 신경과 사랑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이혼한 전처와 아들에게 사랑을 나눠줘야 한다는 자체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 손을 잡던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호텔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렸고 뒤늦게 남편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고 오히려 남편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이런 상황에 놓여 답답하기만 하다는 말을 늘어놓았지만 저에게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남편과 갓방을 쓰며 마음의 진정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좀 전의 상황을 다시 되돌려봤는데 제 옷깃을 잡고 있던 아이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어요.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부모가 헤어졌다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을 허락하고 지켜본다면 언젠가 저를 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다음날 아침 새벽 같이 출근을 했고 집에 홀로 남아 많은 생각에 빠져 있는데 핸드폰에 진동이 울리길래 확인해보니 문자 한 통이 와 있었고 전처가 기니 할 말이 있다며 장소가 적힌 문자를 전송했더라고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전날과 다르게 저도 어느 정도 제정신인 상태에서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 같아 다시 얼굴 보고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들과 주말에 아주 잠시 얼굴 볼 수 있는 시간만 허락해달라며 애헌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선은 절대 넘지 않겠다며 눈물까지 보이기 시작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엄마 마음 곧 엄마가 되시니 잘 아실 거예요. 자식이 힘들어하는 게 부모로서 제일 큰 아픔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걸 드릴게요. 차라리 이렇게까지 할 거면 그냥 이혼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가족을 지키셨어야죠. 그쪽 때문에 제 인생 또한 전부 다 망친 거 아세요? 저도 이 결혼 쉽게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신중한 결정한 건데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셔서 자식 핑계로 계속해서 만나는 것 같아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자식 간의 문제라 제가 만나지 말라고 얘기해도 저보다는 자식이 우선이기 때문에 몰래 만나실 거잖아요. 저도 남편과 시간을 보내야 하고 곧 출산까지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힘들 것 같네요. 한 달에 한 번은 허락해드릴 수 있어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했고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마음이 아파 허용하는 거니 어느 정도 선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제 손을 잡으며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 모습 보니 마음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저에게 건네주었고 확인해보라고 얘기하길래 상자를 열어보니 생각지도 못한 게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이게 뭐냐고 물어보자 고마움의 표시로 작은 성이라며 금괴를 주었습니다. 너무 당황했고 뭘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하지만 전처는 저에게 꼭 받아달라며 제 가방에 막무가내로 넣더니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인 뒤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나갔습니다. 복잡한 마음 안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 서재에 전처에게 받았던 금괴를 올려두고 방에 들어와 쉬고 있는데 왠지 모를 이상한 느낌에 계속해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에게 많은 사랑을 줄 것 같았던 남편이 이혼을 한 전처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한다는 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에게도 너무 서운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던 아이라도 저에게 말 한마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온 걸 시부모님도 알고 계셨는지 제가 호텔에서 난리를 친 뒤로 한 번도 전화가 오지는 않았네요. 그렇게 남편과도 어색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말은 나오지 않았고 이런 분위기가 오래 갈 것만 같았어요. 남편은 지속적으로 제 기분을 풀어주려 했지만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충격 때문인지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만삭이 되었고 잦은 진통이 오기 시작하자 곧 출산이 임박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출산이 임박할 때부터 남편은 저보다 더 일찍 집으로 들어왔지만 그게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형식상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색안경을 껴버리게 된 제 자신이 너무 불쌍했고 어쩌다가 이런 식의 관계가 되어버렸는지 하루하루가 힘이 들었네요. 만삭이 되니 숨도 가빠오고 점점 빨라오는 진통에 몸에 긴장이 되었는지 잠도 잘 오지 않았는데 꽤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는지 지쳐있는 몸이 힘들어 잠시 눈을 붙이게 되었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갑자기 몸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화들짝 놀라 눈을 떴는데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3시간 넘은 시간이었고 그 순간 양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갑방을 쓰고 있어서 남편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길래 천천히 걸어 나와 작은 방문을 두드리며 자고 있냐고 물어보자 대답이 없어 문을 열어보니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반대 1층 서재에 불빛이 보였고 그곳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시작된 진통을 참으면서 서재에 도착하자 남편이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출산할 것 같아. 그리고 금괴 같은 건 왜 준 거야? 내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지. 이런 게 괜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당신이 저번에도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를 그동안 겪어보고도 몰라? 당연히 당신이라 우리 아들 사랑하고 있지. 그래도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거잖아. 당연히 준비했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출산하자마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 아들과 비슷해졌을 때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도 비슷한 나이대에 시도를 해봐야 정확할 것 같아서 정말 괜찮을까 나도 잘 모르겠어. 당신은 무조건 지금 당장 시도해보라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고는 있지. 부작용이 심할 수도 있는 거라고. 내가 그러니까 아무거나 만지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장인어른한테는 자주 못 찾아뵈어서 죄송하다고 전해드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당신이 말한 대로 그냥 진행할 테니까 한동안 지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고 있어. 알겠지? 내가 당신 때문에 정말 못 산다. 개발 중인 약이었는데 잘못 먹어서 청류까지 이렇게 만들고 당신은 임상실험 명목하에 금괴를 준 거라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출산하면 청각을 잃었던 약부터 대충 둘러대서 신약 개발한 거 먹여볼 거야. 결과가 좋으면 우리 아들도 당연히 좋아지겠지. 남편의 엄청난 속셈에 충격을 받았고 모든 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오는 진통을 참으며 다시 방으로 올라와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서재에서 나온 남편이 바닥에 흘린 양수를 보고 제가 들었다는 걸 눈치챘는지 안방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급하게 방문을 걸어 잠그자 저를 설득시키며 문을 열게끔 만들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 열어주지 않자 열쇠를 가지고 와선 있는 몸으로 버티고 있던 문을 있는 힘껏 열었고 저를 보며 무서운 얼굴로 모두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산부인과에 가자며 제 팔을 잡고 일으키려고 하길래 남편을 뿌리치고 밖으로 안방에서 뛰쳐나왔어요. 뒤이어 남편도 쫓아와 몸싸움이 벌어지자 화가 난 남편이 말 좀 들으라며 자기가 전부 다 설명하겠다고 소리치더니 제 어깨를 밀쳤고 그 순간 발에 밟힌 양수에 미끄러지면서 계단에서 구르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수술이 진행이 되어 있었고 제 앞에는 저의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병실에 함께 있었는데 눈을 뜨게 된 저를 보며 집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뱃속에 있던 아이부터 찾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하게 되었고 믿을 수 없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오열했어요.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 전부 한 통속으로 저를 이용해 먹으려 했다는 거에 용서할 수 없었고 이 사실을 경찰에게 숨을 헐떡이며 전부 다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결국 경찰의 연행이 되었고 아이까지 세상을 떠나게 만든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처와 시댁 지방과 전처의 지방 모두 이 사실을 알고 묵인한 죄를 물었고 모든 사건은 종결이 되었어야 하지만 법적인 처벌을 받아 징역을 살게 된 남편이 아직까지도 저는 용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는지, 그리고 전처 또한 저에게 금괴를 줬던 게 임상실험 비용으로 생각하며 건넸다는 것도 정말 충격이었네요. 자기 자식은 소중하고 제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저 실험을 위해 계획하려 했다는 게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몸에 있는 제왕절개의 흉터를 볼 때면 너무 괴로워요. 세상을 떠난 아이가 그립고 너무 슬프네요. 이혼 위자료, 정신적인 손해배상 그런 거 전부 필요 없어요. 하늘로 떠난 제 아이가 보고 싶을 뿐입니다. 앞으로 제 삶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평생 동안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뉴스칠까요? 그 사람들이 사람이 정해준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에 나와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할 거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분명 언젠가 더 큰 처벌이 내려질 거라고 믿고 있으려고요. 제 사연을 여기에 올리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위로를 받고 마음이 한결 편해졌으면 좋겠지만 그것 또한 언제까지 갈 건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약이라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힘이 드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정신없이 보내셨을 텐데 푹 쉬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